그 중국 공산당의 목적은 뭘까요? 그들의 목표.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중국 공산당은 이제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내부적인 목적과 대외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분류를 하는데 대내적으로는 공산당 독재를 영구화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통치를 해야 돼. 그리고 그 혁명 1세대 원로 천윈인가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나라는 즉 이 중화인민공화국은 우리가 만든 거야.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지배해야 돼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런 놈들이 시진핑 본인도 이 태자당이에요. 혁명 1세대의 자식들. 그리고 이 혁명 1세대 자식들 지금 태자당은 자기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의 대내적인 목적은 공산당의 영구 집권이 이제 대내적인 목표고 대외적으로는 세계 정복이에요. 그래서 18세기 때 청나라의 이 위상을 다시 찾아야 된다. 그렇게 중화민족으로서 말 그대로 이 제국을 다시 건설하자. 그렇기 위해서는 제1의 걸림돌이 미국인 거죠. 미국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는 게 걔들의 이건 이 레토릭이 아니고 실제 얘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미국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얘들이 무슨 생각까지 했었냐면은 미국의 하원 의원 선거구가 몇 개죠? 한 400여 개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453개인가? 예. 이 중국 애들이 그 미국 정치를 아주 깊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각 선거구마다 보통 이제 투표할 때 하원 의원 뽑을 때 몇 명 정도 투표를 하나 했더니만 한 20만 명가량 한답니다. 한 선거구에. 그러면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제 나눠 갔는데 이 표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대충 10,000표 이내예요. 10,000표 내외. 거기서 이제 당락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 지역구마다. 그러니까 이게 당락이 결정되는 표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중국 애들이 무슨 생각을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토론을 했냐면은 각 선거구마다 중국 사람들을 갖다 몇천 명이라도 갖다 놓으면 전체 선거구를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하원 의원을 맡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했어요. 얘들은 이게 가능하죠.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제 그 미국 각지에 주로 이 캘리포니아랑 뉴욕주 이쪽에 이제 중국 애들이 많이 살거든요. 중국에서 이제 이민 간 사람들. 거기는 이 주지사랄지 무슨 상원 의원, 하원 의원 뭐 등 시장 선거할 때 각종 선거할 때 중국인 커뮤니티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뭐 구체적으로 이제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어떤 세계 초강대국 슈퍼파워로 자기들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것, 쉽게 말해서 중화 사상을 뭐 전 세계로 확대시키는 거, 뭐 이제 그게 목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국에서 어떤 구체적인 공작을 하고 있을까요? 선거구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간접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다 한다고 봐야죠. 그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 중국 공산당은 왜 세계 정복을 꿈꾸는가? 걔네들이 중화 사상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밑에 심층에 깔린 거는 이게 인민의 분노가 너무나 이게 오랫동안 농축이 돼 가지고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그래서 인민의 분노를 다른 나라에 대한 적대감 내지는 그 중화 사상, 이게 소위 이제 국뽕으로 이렇게 이 세뇌를 하는 거죠. 중국 공산당이 적이 아니고 우리는 중화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전위대야. 니들은 우리를 열심히 따라와야 돼라고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인민의 불만을 억누르고 불만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라도 이게 세계 정복을 계속 추진하죠. 계속 그래서 남진하에 이런 데서 엉뚱한 데다 세멘 들이붓고 지네 땅 만들고 이러는 거 그 넓은 남진하에가 다 얘들 거예요. 얘들은. 그러면서 이제 중국 인민들을 세뇌하는 거죠. 국뽕 이거 옛날에 다 우리 바다였는데 중국 공산당이 다시 찾았어.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중국 공산당이 워낙 약점이 많은 집단이기 때문에 그 중국 공산당 주변에 자유민주국가의 존재 자체가 얘들한테는 핵무기보다 더 무시무시한 위협인 거예요. 그래서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그렇죠. 체제에 대한 위협이죠. 그 홍콩 인구가 겨우 700만 조금 넘는데 홍콩을 이게 짓 밟아버렸잖아요. 그 홍콩에서 흘러나오는 그 자유의 향기
그걸 견디지 못한 거예요. 중국 공산당. 왜냐하면 그게 확산되면 중국이 무너지니까. 특별히 선생님 홍콩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이제 홍콩뿐만 아니라 대만 같은 경우에도 네. 중국이 더 기를 쓰고 압제하려고 하고 더 이렇게 억누르려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같은 인종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홍콩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거기도 뭐 그 한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잖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인종은 같고 언어도 거의 비슷하지만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 다시 말해서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어떤 민주 보편적인 가치를 받아들이니까 중국 본토보다 훨씬 더 잘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훨씬 더 행복하게 살잖아요. 자유롭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본토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 인민들, 밑바닥에 있는 인민들이 그것도 몇 억 명 되겠죠. 뭐 엄청 많은 인민들이 이제 대만이나 아니면 홍콩의 사례를 보면서 저기는 공산당이 없어도 더 잘 먹고 잘 사네. 더 자유롭게 살고 있네. 그렇게 보면 이제 그게 내부를 붕괴시키는 굉장한 어떤 기폭제가 될 수 그렇죠.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만을 접수하고 싶죠. 예. 그래서 실제로 전쟁을 도발할 수도 있어요. 대만을 상대로. 저는 지금 뭐 2027년 뭐 이런 데드라인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사람이 이 꼭 살아가면서 합리적인 선택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정말 멍청한 짓을 하거든요. 한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시진핑이 더 늦기 전에 대만을 접수해야 되겠다라는 정말 오판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홍콩이나 대만을 못 견뎌 하는데 미국의 존재는 어떻겠습니까? 미국을 그냥 둬가지고서는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중국 인민 입장에서는 그 낙원이 있는 이상은 그래서 그걸 낙원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져 가지고 중국 공산당의 이제 목표는 미국을 무너뜨리고 중화 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예.